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네이버 자동차 인플루언서 그리고 아우디 전문 인플루언서 날쌘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모터스 한강대로점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OTR 엑스퍼트 팀장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드린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디 엑스퍼트 오태열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 평소에 날쌘욱이 구독자로서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촬영을 한다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아우디 A6 40TDI 디젤 모델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아우디 A6 디젤 왜 요즘 디젤 모델이 많냐, 왜 아직까지도 디젤 모델을 팔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우디 A6 디젤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오태열 팀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디젤 엔진을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장점이 아직 이렇게 많은데요. 우선 다른 브랜드보다 아우디 디젤을 TDI라고 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요즘에는 디젤 엔진이 정숙한 건 맞아요. 다만 제가 실제로 경쟁사를 비교해서 소음 측정기를 했을 때도요, 아우디 디젤 엔진하고 아우디 가솔린 엔진하고 데시벨 차이가 1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데시벨 1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잖아요. 데시벨 1이 이 정도예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이게 데시벨 1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우디 A6 디젤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우디 디젤 장점 얘기하면 진짜 한 3시간 동안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운전에 편안함은 당연한 거고요. 운전에 좀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디젤이 운전에 재미야. 근데 TDI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희 르망 24시라는 대회에 아우디가 굉장히 많이 참가했거든요. 근데 보통 레이싱 대회에 보면 다 가솔린 차종이에요. 왜냐하면 가솔린이 운동 성능이 끝까지 가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으로 르망 24시를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런 양산차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초반 토크를 이용해서 하는 핸들링, 전 운전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도 디젤 차량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6 디젤 차량이 다른 브랜드에 대비해서 뭔가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근데 저희 조금 역사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1989년도로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 승용차에 디젤 터보 엔진을 최초로 시도한 게 아우디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브랜드가 그랬어요. 에이, 니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승용차에 디젤 엔진을 쓸 수가 있어? 그때 아우디가 그랬죠. 아니, 이게 곧 대세가 될 거야. 우린 우리의 뜻을 믿어.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린 르망 24시에서 우승도 했고요. 디젤 엔진의 장점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흐름이 어떻게 됐나요? 모든 브랜드의 디젤 엔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S클래스 하면 와, 정숙하고 훌륭한 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벤츠 S클래스 100대가 팔리면 49대는 디젤 엔진입니다. 통계가 그래요. 하지만 그거 시작을 한 브랜드는 아우디입니다.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우디가 선점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유류비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이. 저도 아우디 A6 차량 되게 좋아하고요. 진짜 많이 시승을 하는데요. 아우디 A6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ACA라는 기능인데, 그 ACA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ACA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차선도 자동으로 잡아주고 앞차 간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아우디에선 ACA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A4에도 그 ACA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 너무 편하게 잘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월미도에 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강대로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출퇴근길이 얼마나 막혀 있습니까? 그때마다 ACA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한 상태에서 AC를 켜놓으면 저는 정말 거의 뭐 운전을 할 때 거의 뭐 제가 컨트롤을 핸들까지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날씨도기님 서킷 아세요? 미루 브레이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서킷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거의 2014년도에 아우디가 RS7으로 자율주행으로 그 서킷을 완주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좀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AC의 기술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우디를 타면서 와, 이걸 앞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인식을 한다고? 대박인데? 그런 게 아마 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브랜드의 그 반자율 주행 기능과 조금 차별화된 조금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가 섰어도 출발을 하면 자동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하면 한 번씩 무조건 엑셀을 밟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자율 주행 굉장히 많이 쓰는데 E클래스는 쓸 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자적 세팅값이 뭐 대단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팅값까지 아우디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조금 더 한번 감탄을 했죠. 네. 예를 들어 벤츠는 다 그러냐. 예를 들어 S클래스는 제가 말씀드린 뭐 앞차가 가면 자동으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A4부터 모든 차량이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지금 엄청 제가 자극을 받았던 게, 결국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 S클래스 그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에 차등을 준다고 보여지는 거고, 아우디는 그 기능에 차등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A4나 A6나 A8까지요. A8까지도 똑같이 ACA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다 동일한 기능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A 세그먼트인 뭐 A3, Q3까지 ACA가 들어간다면 그건 똑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그 A6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럼 지금 아우디 A6 2000cc 모델에는 지금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굉장히 메카닉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 도와드리면, 제가 주행을 하는 모든 순간에는 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서포트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요 차에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모든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죠. 그 배터리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얼티네이터, 발전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기는 제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모든 순간에 전기를 충전해 줍니다. 그래서 전기가 충전되면 엔진한테 발전기가 말을 걸어줘요. 엔진아, 너는 바퀴 굴리는 데나 신경 써. 예를 들어 이런 계기판, 열선 시트, 뭐 이런 점등 모든 전자장비의 전력을 내가 최대한 커버를 쳐줄게. 너는 바퀴나 굴려라. 그렇게 엔진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는 차라면, 요즘에 차량 보면 다 전자장비라고 말하잖아요. 차에 전자장비가 너무 많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다면 그 전자장비를 공급하는 배터리의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엔진의 동력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조금 더 바퀴를 굴리는 데만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친구고요. 그로 인한 베네핏은 엔진이 바퀴만 굴리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차가 더욱더 잘 나가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의 힘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더욱더 연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도로 극악의 상황에서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 지금 17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덕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우디 오테얼 엑스포트 팀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네.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아마 오테얼 팀장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 저를 따로 쇼룸으로 오신다고 해서 만날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다만 날쌘노기님 구독자님이시면 제가 그분들한테만 제가 차량 설명을 제가 스케줄 조율해서 성심성의껏 열정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아주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강대로 전시장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오태열 팀장님한테 이제 구독자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나 날쌘의 구독자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출연을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